번트펀치 42번째 시간 옐로우로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한준희 의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그런데 저 리버풀이 이긴다니까 딱 보니까 이게 보이네 네. 벌써. 제 예상은 틀렸지만 아니 이걸 하나 빼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 저 연기된 경기를 하나 네. 빼기로 했죠 우리가. 아, 네, 맞아요. 북런던 더비. 북런던 더비. 예, 이거를 그 바나나 게임을 해가지고 바로 한 번에 뽑아버리는 바람에 이 적중률 더 높을 수 있었는데. 제 예상은 틀렸지만 저는 이겼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얘기를 하면서 중간에 제가 그 말을 한마디 했어요. 그래도 리버풀 아스날은 리버풀이 이길 것 같다라고 했는데 정작 그 경기는 비기고 이 경기를 이기더군요. 그 경기 뭐 그닥 그렇게 비기기를 바라지 않았는데 네. 리버풀님들께서 비겨주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저도 이 경기 어떻게 될까 했는데 작한님이 퇴장을 당해주시면서 기회를 줬는데 리버풀이 그걸 못 받아먹었죠. 아니 그러니까 네. 쓸데없는 데서 관용을 베푸시더라고요. 제 리버풀님들이. 예. 아직 2차전이 남아있는데 이기세요. 예. 아, 우승하세요. 이기시죠. 우승하세요. 결승하죠. 우승하세요. 너무 부담돼요. 네, 이럴 정도로 제 말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무슨 컨셉을 가지고 말을 해야 될지 도무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저 무승부 2개나 맞췄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 회차는 사실 적중률은 괜찮았는데 그렇죠. 요 리버풀까지만 요거까지만 맞췄으면은 거의 다 맞추는 건데. 네, 제가 예측에 틀렸습니다. 첫날에 이제 브라이튼 팰리스 무승부 나오고 맨시티 첼시 맨시티 승리 나오고 아스톤 빌라 맨유 무승부 나왔을 때 정말 이번 주 예감이 좋다. 올킬까지 가겠구나 싶었는데 역시 근데 올킬은 이미 저 도르트문트 프라이부르크에서 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제가 무승부를 꼽았다는 걸 깜빡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5대1의 승리가 나왔을 때 그래! 이 정도 승리면 나도 도르트문트 승리를 예측했겠지? 라고 순간 기억이 왜곡이 됐다가 월요일날 결과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예측 결과를. 근데 그랬더니 제가 무승부를 꼽았더군요. 두 눈을 의심했지만 이거는 뭐 저도 무승부라고 했기 때문에 네. 프라이부르크를 너무 믿었네요. 그렇죠. 5대1의 승리. 도르트문트한테 다시 한번 사과를 하면서 리버풀 브렌트포드와 도르트문트 프라이부르크를 틀렸지만 저희가 그래도 5경기 중에 3경기를 맞췄잖아요. 근데 AI가 5경기 중에 고작 한 경기 맞췄습니다. 도르트문트 하나 간신히 맞췄고 네. 나머지는 다 틀렸어요. 그렇죠. 거의 올꽝에 가까워요. 사실 AI가. 지난 주말 경기들이 굉장히 까다로운 경기들이 많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AI를 아주 가뿐하게 이겼다. 네, 바둑과는 달리 아직까지는 AI가 축구에서는 인간을 이길 수 없다. 그렇죠. 네, 저희가 증명했습니다. 그렇죠. 인류의 자존심을 좀 지키지 않았나. 좀 역사적인 승리인 것 같고. 자, 저희가 지난주 까다롭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절반 이상을 맞췄어요.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이번 주 승부 예측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입니다. 에버튼과 아스톤 빌라의 경기인데요. 에버튼의 경우는 일단 활발하게 영입을 하고 있죠. 디뉴의 대체자로 미콜렌코를 데려왔고 오른쪽 풀백 유망주로 패터슨을 데려왔고 빌라에서 엘가지를 최근에 임대를 했습니다. 근데 엘가지 선수 데려온 것도 사실 뭐 지난번에 얘기는 별로 안 했지만 네. 폼이 떨어져 있는 선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디뉴는 보냈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어쨌든 또 엘가지 선수를 데려왔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뭐 에버튼 팬들이 무조건 기분 언짢은 거고 어쨌든 이 경기는 디뉴 더비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리카디뉴가 이제 친정팀을 상대한다는데 빌라 이적 2주 만에 구디슨 파크로 돌아왔습니다. 에버튼에서 그동안 3시즌 반을 뛰면서 레이턴 베니스의 정말 제대로 된 후계자라고 평가를 받았는데 이 선수를 몰아낸 베니테즈가 최근에 경질이 됐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베니테즈 감독의 경질은 에버튼의 새로운 영입과도 같다. 진짜요? 네, 그 정도로 베니테즈의 경질은 팀 전력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했지만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럴 거면 디뉴 팔기 전에 보내지. 그렇죠. 디뉴를 판 직후에 베니테스 경질은 저는 뭔가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그렇죠. 근데 베니테즈 감독이 너무했어요. 최근 리그 13경기 1승, 직전 노리치전 1대2 패배였고 어느덧 에버튼의 순위가 강등권의 승점 순위와 좀 더 비슷해졌습니다. 몇 점 차이 안 나던데요? 네, 그 정도로 에버튼의 상황을 안 좋게 몰아넣었기 때문에요. 이 경기는 에버튼으로서는 임시 감독 덩컨 퍼거슨과 베인스가 아마 벤치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 싶고 던컨 네. 퍼거슨 감독이 또 이럴 때 뚝심으로 잘했던 경력들이 있죠. 첼시를 이겼죠. 예. 그때 골 들어갔을 때 옆에 있던 볼보이를 확 껴안아주면서 구디슨 파크의 팬들과 기쁨을 나눴었는데 이번에도 그 모습을 좀 볼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근데 그리고, 저는 던컨 퍼거슨 선수 그 전성기 때 이제 많이 봤는데 투박한 선수였어요. 뭔가 파이팅이 넘쳤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스톤 빌라의 벤치에는 역시 스티븐 제라드가 있겠죠. 근데 스티븐 제라드도 요즘 쉽게 이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공식전 5경기 1승 1무 3패인데요. 자, 이 경기 한준희 의원님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그래도 두 팀의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네. 요거는 살짝 빌라승으로 하고 싶은 아무리 던컨 퍼거슨의 뚝심이 버티더라도 요거는 한 골차 정도로는 빌라승으로 하고 싶어요. 쿠티뉴 선수도 또 오자마자 적응하는 모습이니까. 그렇죠. 그 경기는 사실 랑닉 감독의 교체 운용이 너무했죠. 중계하면서도 믿기지가 않았어요. 70분, 80분이 되어가는데 제가 시간을 잘못 보고 있나 헷갈릴 정도로 교체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의아함이 좀 있었어요. 랑닉 감독이 감이 좀 떨어졌나요? 이건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다른 웬만한 감독들도 이 타이밍에 교체를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좀 실망스러웠었고 쿠티뉴 선수가 영입된 것 분명히 이제 아스톤 빌라한테는 큰 보탬이 되겠지만 저는 이제 아스톤 빌라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계속 잉스와 와킨스를 툭툭처럼 쓰는데 둘이 공존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티뉴 선수를 이번에 과연 선발로 쓸지 쿠티뉴 선수가 맨유전에 교체로 활약을 하긴 했지만 아직 경기 감각이 다 올라온 건 아니어서 그렇죠. 선발은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러면 잉스, 와킨스, 투톱이 또 나올 수 있고 아스톤 빌라가 또 한 번 결정력에서 부족함을 보일 수 있다. 또 에버튼은 감독 교체 이후로 선수들이 각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상승 효과를 저는 좀 기대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무승부를 예상을 했는데요. 첫 경기부터 이렇게 갈리는 거는 그렇게 우리가 같이 방송한 일에 흔치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보통 첫 경기는 입이 많이 맞춰졌는데 제가 요번에는 그런 게임을 제가 제안을 할게요. 네, 좋습니다. 이명철 해설위원은 하나 빼기를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 회차 방송을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가위바위보! 가만 있어봐. 이거 져야 되는 거지? 생각을 잘했어. 졌어. 그러면 지는 사람의 픽으로 따라가는 거죠. 요거- 자, 이번엔 진짜 실력을 보여요. 지는 사람의 픽이에요. 네, 그렇게 하시죠. 어쨌든 하나 빼기. 네. 제가 생각을 단순하게. 네, 그때 너무 생각이 많아서 이런 불상사가 불거졌는데. 네, 지난 회차 이명철 해설위원의 하나 빼기 게임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이야 내가 졌다. 나 이기려고 그랬어. 이기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아니죠. 지는 사람의 픽을 따라가는 거죠. 아니 그런데 어쨌든 이 게임 자체로만 보면 네. 이긴 거잖아요. 내가 게임을. 그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는 사람의 픽이라는 규칙 때문에 그런 거지. 네. 이거 게임은 이기려고 해야지. 게임을 누가 지려고 해. 다음엔 이기려고 해보겠습니다. 하나 빼기는 이거 제가 경쟁력이 있어요. 하지만 제 픽을 따라갑니다. 뭐 따라가십시오. 네, 네. 저는 무승부를 꼭 하고 싶었어서 무승부의 예상을 이어가는 걸로도 만족합니다. 자, 에버튼 빌라 무승부 예상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웨스트햄입니다. 이 경기 결국 랑닉 감독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공식전 5경기 2승 2무 1패 특징을 좀 살펴보면 빠른 템포의 경기 운영, 빠른 템포를 중시하다 보니까 롱볼의 전개도 많고 측면 위주로 팀이 공격을 전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답답한 부분은 일단 중원의 간격에 대해서 신경 쓰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과 유연성에서도 상대가 잘하는 부분에 대한 수비 대응이 잘 되는 느낌은 아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선수 교체, 경기 중 대응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현재까지 랑닉 감독의 모습은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하게 포착은 어렵죠. 리그 적응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 스쿼드 파악이 덜 된 걸 수도 있고 선수들이 랑닉이 원하는 전술적인 훈련이 덜 된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떠한 이유가 되었든 현재로서는 의구심이 좀 남는 부분이고요. 네, 저는 EPL 중계를 안 하는 입장이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네. 선수들 팀 내 어떤 단합이라든가 멘탈 문제도 요즘 보도를 보면 지적이 되는데 그렇죠. 그건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장인 맥과이어가 최근에 부상 때문에 나오지 못하죠. 이런 부분들이 분명 주장이 피치 위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좀 크다고 보기 때문에 당연히 팀 분위기를 주장이 이끄는 모습을 최근 경기들에서 기대하기 어렵긴 했었어요. 그런 어떤 공백이 분명 팀 분위기나 혹은 피치에서 선수들 간의 어떤 분위기를 잡는 모습들 집중력에서는 영향을 좀 줄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저는 단합력의 문제라기보다는 선수들은 자신들의 장점을 보여주면서 분명 빌라전도 리드는 했잖아요. 하지만 그 경기에서도 그렇고 이전에도 그렇고 결과를 이기는 방향으로 끌고 가지 못한 경기들은 랑닉 감독에게 저는 책임이 좀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경기 중 대응의 문제, 전술적으로 중원 간격에 대한 신경을 너무 쓰지 않은 문제, 단합력의 문제라기보다는 운용에 대한 문제가 첫 번째로 있지 않나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단합력에 대한 문제가 실제적으로는 없더라도 네. 저는 여기까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랑닉이라는 트로피를 화려하게 든 감독은 아니지만 특히 독일 현대 축구 전술사에 있어서 레전더리한 감독 아닙니까? 그렇죠. 네, 전설적인 감독인데 단합이나 멘탈에 관한 문제가 보도가 된다는 거 저는 그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단합에는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외부적으로 어쨌든 이런 얘기 자체가 지금 설왕설래가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그렇죠. 네. 그 자체만으로 흔들릴 수 있잖아요. 또 외부의 시선에서 누군가가 랑닉 감독을 탐탁치 않게 여기서 흔든다든지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보다도 구단 분위기적으로는 좋지 않은 일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그래서 저도 최근의 보도들의 내용이 맨유 팬분들로서 유쾌하진 않을 것이다 라고 좀 보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거 무승부입니다. 그래서 무슨
그러니까 웨스트햄도 네. 요즘 불안하기는 한데 네. 버틸 것 같아요. 아. 네, 맨유가 지금 그렇게 여러모로 완전치 않아 보이기 때문에. 네. 일단 제가 보기에도 웨스트햄은 일단 직전 리즈전 이건 진짜 리즈의 투지죠. 지금 부상자가 올 시즌 굉장히 많은 또 코로나 이슈까지 많은 이탈자가 있는 리즈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리즈 유나이티드가 아주 분전을 하면서 웨스트햄에게 3대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웨스트햄은 4연승을 거두다가 흐름이 좀 꺾였고요. 지금 웨스트햄의 이탈자가 소우 최근 코로나 이슈가 있고 오그본나, 주마, 마크 노블 부상, 여기에 벤나마는 네이션스컵에 차출이 되어 있고 겨울 영입이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웨스트햄은 이탈자가 많은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분명 현재까지 랑닉 감독의 운영은 매끄럽지 못하고 경기를 이기기에는 웨스트햄의 최근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는 점을 봤을 때 우려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또 맨유가 지진 않을 것 같은 게 2007년 5월 13일에 카를로스 테베즈가 웨스트햄에서 맨유 상대로 결승골을 넣었고 이 경기에서 웨스트햄이 승리를 거둔 이후부터 올드 트래포드에서 웨스트햄은 맨유를 이긴 적이 없습니다. 네. 엊그제 같은데도 꽤 오래된 역사네요. 아 그렇죠. 네, 네, 2007년이니까 네. 그 당시 그 활약 덕분에 이제 테베즈에 대한 메리트를 맨유가 더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무승부 정도의 예상이 합당하지 않나. 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그럼 됩니다. 여기서는 의견 일치. 네. 무승부. 맨유 웨스트햄은 무승부. 그리고 랑닉 감독의 운영은 거듭 강조하지만 조금 더 맨유 팬분들이 원하는 만큼 올라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크리스탈 팰리스와 리버풀인데요. 저는 이 경기 그냥 먼저 말하겠습니다. 리버풀 승리 예상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지난번에 그냥 그렇게 리버풀 그냥 승리로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래도 이건 리버풀 승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난번에 네. 그렇게 했어야지. 자, 아스날 리버풀 이번에 에미레이츠 홈이니까요. 아스날 리버풀은 아스날 승을 예상하겠습니다. 괜히 그 쓸데없는 거 하지 마시고. 네네네. 이거 대산 경기도 네. 아닌데 저는 사실 예, 카라바오컵 결승을 조금 더 바라는 입장에서 일부러 영내발을 좀 떨어봤고요. 아니 그건 리버풀이 우승하시라니까요. 제가 리버풀 우승 기원한다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리버풀 승. 이거는 딱 하나 이유만 말씀드릴게요. 크리스탈 팰리스가 최근 이제 기세가 꺾여서 리그 10경기 2승에 이탈자가 쭉 보시면 부상 의심자, 네이션스컵 차출자 굉장히 많은 크리스탈 팰리스입니다. 리버풀은 팰리스전 10연승, 최근 맞대결 4경기 연속 무실점이더라고요. 맞대결 기록을 보면 리버풀에 유리해 보이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경기는 그냥 리버풀 승리를 예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리버풀이 네이션스컵 피해가 큰 팀인데 팰리스와 붙으면 요거는 대등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숫자가 똑같습니다. 네이션스컵 피해가 팰리스도 상당히 많은 팀이라서.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리버풀 승, 한준희 의원님도 리버풀 승. 네, 이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저 본인 좋아하시는 팀 그냥 승으로 하시면 되는데 괜히 거기서 꼬아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자, 팰리스 리버풀은 쉽게 리버풀 승리 예상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이제 좀 까다로운 경기일 수 있는데요. 첼시와 토트넘의 경기입니다. 아니요, 이거 안 까다로워요. 올 시즌 첼시가 다 이기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컵에서도 이기고. 그렇죠. 첼시 승. 사실 방송의 긴장감을 위해서 조금 이제 좀 끌고 가고 싶었는데 끌고 갔어요. 네, 저 여기 적은 거 보이시죠? 저도 여기 첼시 승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맞대결에 대해서 첼시가 큰 자신감을 가질 것 같아요. 리그 첫 맞대결 원정이었지만 3대0 승리. 카라바오컵 4강 1, 2차전 합계 3대0으로 깔끔하게 승리를 거두면서 올 시즌 3경기 모두 무실점. 토트넘전 11경기 무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7승 3무거든요. 카라바오컵 4강에서 첼시가 토트넘을 꺾는 과정을 보면 토트넘은 당연히 첼시가 백3일 거라고 생각하고 전술을 준비했는데 알고 보니까 투엘 감독의 첼시는 백4에 가깝게, 물론 선수단의 변수가 많아서 그런 거지만 백4에 가깝게 전술을 운영하면서 중원의 수적 우위를 활용했고 토트넘이 막으려는 공간 사이사이에 선수들을 밀어넣으면서 최종적으로 그라운드를 그냥 지배해버렸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당장 콘테의 토트넘보다 투엘의 첼시가 조금 더 전술의 다양성이 확보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콘테 감독이 맞춤 전술을 준비해도 투엘 감독이 경기 중 이를 대응할 가능성이 매우 클 것 같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서라도 첼시의 승리가 예상이 됩니다. 첼시가 올 시즌 쭉 보니까 맨시티에게 할 때도 어느 정도 일정한 패턴이 있고 토트넘하고 할 때도 어느 정도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맨시티한테는 졌어도 요거는 첼시가 이깁니다. 이미 이전 맞대결에서 아주 굳건하게 강세를 달린 점을 생각해도 네네. 첼시 승리에 힘이 실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콘테 감독은 이제 리그에서 첫 패배를 당하게 될 텐데 결과를 좀 주목해보고 싶고 손흥민 선수가 계속 부상 중이잖아요. 빠른 회복을 다시 한번 기원하겠습니다. 첼시 토트넘, 첼시 승리 예상합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라리가 경기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발렌시아의 맞대결인데요. 아틀레티코는 후반기 재개 이후로 라요전 2대0승 그리고 비아레알전 2대2 무승부로 4연패의 흐름을 일단 끌어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망신당했어요 또. 아틀레틱 빌바오에게 그 슈퍼컵 4강에서 경기 막판에 역전패 당했거든요. 그렇죠. 예. 네, 라리가에서는 무패였지만 다시 한번 스페르코파에서는 우려점을 안기게 된 아틀레티코고 발렌시아의 최근 흐름은 저는 다득점 다실점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네. 기록을 정리해드리면 리그 5경기 3승 2패 최근 2연패라는 점은
조금 우려스럽긴 한데요. 이 리그 5경기 10득점 11실점입니다. 라리가 6경기 연속 실점 중이고 보르달라스 감독의 팀이지만 확실히 의도하는 것과는 다르게 조금 실점은 많은 추세에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싶은데요. 아틀레티코의 자신감은 발렌시아전 14경기 무패라는 점, 그리고 홈에서의 맞대결도 11경기 무패라는 점. 이상하리만치 맞대결의 상성은 늘 아틀레티코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었고 직전 맞대결도 아틀레티코는 일단 패하지 않았습니다. 한준희 의원님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아틀레티코 승. 아틀레티코 승이요? 네, 시메오네 감독이 지금 뭐 장기간 뭐 아틀레티코의 우상이었지만 네. 최근에는 진짜 욕 많이 먹고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시메오네 감독이 그런 게 좀 있어요. 생명 연장. 귀신 같은 생명 연장. 그러니까 네. 요 타이밍은 제가 봤을 때 아틀레티코가 약간 생명 연장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에요. 가능성은 네, 있죠. 그리고 네. 이 두 팀이 이제 모두 주중 경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코파델레이에서 아틀레티코는 소시에다드와 붙고, 근데 발렌시아가 경기가 없었으면 좋았겠지만 세비야랑 라리가 경기가 또 있어요. 그렇죠. 주중에. 네. 그래서 일정상으로는 두 팀 모두가 뭐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요거는 저는 아틀레티코 승으로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생명 연장의 신락 같은 또 한 줄기 빛이 아틀레티코에게 올 타이밍이 됐다. 확실히 시메오네 감독이 그런 본능이 있죠. 잊을만 하면 생명 연장이 돼서 욕을 하기도 조금 애매해지는. 근데 그러다 어느 순간에 또 욕을 뭐 하야 하는 그런 상황이 좀 오게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지난 맞대결도 3대3 무승부였잖아요. 92분, 96분 우고 드로우 선수의 연속골로 발렌시아가 극적인 3대3 무승부를 만들었는데, 물론 이제 추가 시간에 골을 넣은 발렌시아의 저력은 인정해야 되겠지만 이전까지 3대1의 리드 상황을 만들었던 건 아틀레티코라는 점에서 맞대결에서의 우위를 점했던 기록과 이전 맞대결에서 3대1의 리드 상황을 긴 시간 끌고 갔다는 점에서 충분히 아틀레티코를 유리하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이 경기 무승부 예상하겠습니다. 왜냐? 발렌시아의 저력을 저는 믿고 싶어요. 보르달라스 감독이 역습을 잘 이끌고 있고 경기 중 변화를 최근에 잘 주고 있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네, 아틀레티코는 역습에 좀 취약하긴 하죠. 그렇죠. 네. 제가 보기에는 아틀레티코의 불안한 수비 밸런스를 보르달라스 감독이 공을 들인 역습으로는 숫자 확보를 많이 하면서 오히려 아틀레티코 진영에서 발렌시아가 재미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올 시즌 발렌시아가 질 경기를 비기거나 이기는 일을 만드는 일이 있었고, 특히 아틀레티코를 상대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 근데 이기기는 힘들 것 같은 게 맞대결 상성이라는 게 너무 아틀레티코한테 그동안 쉽게 지지 않는 맞대결의 상성이 이어졌기 때문에 저는 무승부가 좀 예상이 되는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보르달라스 감독 오고 나서 발렌시아가 분명히 좀 나아지긴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라시아 감독 때 역습에서도 답답함이 보였던 때와 다르게 역습에서의 운영이 좀 명확해 보이는 부분은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러면은 이건 또 게임해야 되겠네요. 네, 이번에도 지는 쪽으로 하나 빼기로 할 거 아니에요? 하나 빼기. 하나 빼기. 이번에 지는 쪽. 지는 이번에도 쪽. 지는 쪽. 네.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처음으로. 이거.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내가 왜 이걸 냈지? 이거는 여러분. 나의 역대급 헛수가 나왔어. 네, 저 게임 잘합니다, 여러분. 근데 어쨌든 게임은 이겼잖아. 그건 이겨야 그렇죠. 되는 거예요, 게임은. 사실 그건 맞죠. 네. 이것도 틀릴 것 같아. 이거 무승부로 해서 진짜. 참. 제 예상을 따라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제 예상대로 이렇게 좀 달릴 때마다 따라가고 있는데 항상 져서 그래. 과연 다음 주에 어떤 상황으로 돌아올지는 좀 모르겠네요. 네, 제가 무승부를 꼽지만 조금 약간 의아하긴 합니다. 아틀레티코 발렌시아 무승부. 위험해 보입니다. 네. 저도 좀 위험해 보입니다. 무승부 예상을 하겠고요. 다음 경기는 세리아입니다. 밀란과 유벤투스가 만나는데요. 밀란이 이번 리그 경기에서 진짜 코미디스러운 상황이 하나 있었습니다. 스페치아와의 월요일 밤, 우리나라 시간은 이제 화요일 새벽에 펼쳐진 경기인데, 레비치 선수가 드리블을 하는 과정에서 파울을 얻어냈죠. 근데 골 자체는 결국 메시아스 선수 쪽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어드밴티지를 줬어야 됐어요. 근데 그렇죠. 그 경기를 보니까 레비치 선수가 넘어질 때 넘어지자마자 주심이 볼이 어디로 가는지는 보지도 않고 갑자기 슛을 보이더라고요. 근데 하필 메시아스 선수가 찬 슛이 그대로 골로 들어갔고, 근데 주심이 이미 경기를 중단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골이 인정되지 않았죠. 그리고 경기를 졌죠. 그렇죠. 네. 질라탄이 프리킥을 찼는데 선방에 막혔고, 이후에 이제 스페치아의 역습에 결국 2분 뒤에 골을 허용하고만 밀란인데, 굉장히 화가 나는 이 심판의 경기 운영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밀란은 지금 분노 게이지가 쌓였을 것이다. 야, 우리 다음 경기 상대 누구지? 유벤투스구나. 유벤투스한테 미안하지만 오늘 너희가 재물이 되어줘야 되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금 밀란은 단단히 이를 진짜 갈고 있을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좀 보이고, 왜냐면 스페치아전 이전까지 엠폴리, 로마, 베네치아 상대로 10득점을 뽑아내면서 3연승이었거든요. 그 이전에 수비 쪽 부상, 또 공격자 쪽에 잔부상이 이어지면서 우디네스전, 나폴리전에 승리를 챙기지 못했던 시기도 잠깐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분위기를 회복했고
그러다가 스페치아 전에 갑자기 좀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유벤투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분위기는 매우 좋습니다. 12월부터 리그 8경기 무패, 6승 2무의 성적이고요. 성적은 이 정도면 좋은 건데 왜 엄청나게 위력적이라는 느낌이 안 오죠? 아직 극적으로 순위가 올라가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키에사 선수가 또 시즌 아웃 됐죠? 그것도 좀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이탈리아 대표팀에 대한 걱정이 좀 생깁니다. 지금 이제 중요한 또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있는데 그렇죠. 키에사 선수의 좀 부상은 굉장히 좀 안타깝게 다가오고 최근에 이제 그래도 밸런스적으로는 좋아졌어요. 5경기 무패를 달리고 있는데 이 5경기 중에 1실점을 허용한 경기가 2경기, 그리고 로마전은 3실점을 허용했지만 이외에는 무실점을 달리면서 실점 지표가 유벤투스는 굉장히 안정적이거든요. 그래서 분위기 자체는 유벤투스도 꽤 좋은 편에 속한다. 근데 이 경기 자체에 대한 우려점은 두 팀 다 하나씩 있습니다. 일단 밀란은 결장자가 너무 많아요. 베나세르, 캐시에, 발로투레가 네이션스컵에 차출했고 키에르 십자인대 부상, 토모리 선수가 최근에 반월판 부상을 당했죠. 유벤투스는 지난 맞대결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뒀는데 역습 있게 위협적이었습니다. 근데 역시 키에사 선수의 시즌 아웃이 뼈 아프다라는 점, 이 부분이 유벤투스로서는 고민거리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경기 한준희 의원님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밀란 승무인데 네, 무승부로 하겠습니다. 무승부. 네. 밀란의 이탈자가 좀 많고 너무 애매해. 네. 밀란이 한 2대1로 이기나 이런 쪽으로 해보려고도 그랬는데 네. 2대2 정도는 알 것 같아요. 네, 이 제가 경기. 보기에도 유벤투스가 최근 분위기가 좀 좋은 부분으로 봤을 때는 쉽게 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유벤투스도 어쨌든 알레그리 감독이 최근 결과를 내고 있지만 저는 이 결과에 스쿼드의 문제가 가려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알레그리 감독도 그러고 지금 아주 좋은 평가는 계속 네. 안 나오고 있을 거예요. 맞아요. 네. 내용적으로 조금 더 유벤투스 팬들이 원하는 적극적인 경기 운영이 필요하고 스쿼드적으로도 중원에 대한 보강, 풀백에 대한 보강 진짜 언제까지 얘기합니까? 매 시즌마다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 여전히 스쿼드 자체에 애매함을 안고 있는 유벤투스입니다. 근데 그래도 이 팀에 쉽게 지지 않는 최근 분위기와 본능을 믿어보고 싶다. 저도 이 경기는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네. 위치가 됐네요. 뭐 하나 빼기 한 번 뭐 더 하기는 좀 그러니까 무승부로 그냥 네. 하시죠. 그래서 밀란과 유벤투스는 무승부. 근데 제 픽을 거의 다 따라갔잖아요. 저희 이번 그렇죠. 이번에는 경기들 그냥 올 네. 이명철 의원님 픽이에요. 제가 지금 쭉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번 주 경기들이 무재배예요. 네, 무승부가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네. 빼기 두 판 다 치시는 바람에 이게 다올 네. 이명철 픽으로 됐어요 지금. 그래서 이번 주말 무승부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명철의 예측이 좀 맞아가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근데 왠지 다음 주 이 자리에서 제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아이 내 말 들었어야지. 하필 또 이게 게임을 다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 끌고 가버리는 바람에 애매했었어요. 자, 이 다음 주 결과가 아주 기대가 됩니다. 지난주 주말에 이제 북런던 더비가 코로나 이슈 때문에 취소가 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어느 구단에게도 코로나 이슈 없이 꼭 경기들이 무사히 치러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번 6경기 결과 온전하게 다음 주 주말에 받아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번 주 주말을 지나면은 A매치 주간이 되죠? 그렇죠. A매치 주간일 때는 옐로우 안 하죠? 네, A매치 주간에는 저희가 옐로우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이제 대표팀 경기도 보고 또 남미 쪽 월드컵 예선 경기들도 확인을 하면서 푹 쉬고 다다음 주에 제가 어떤 감정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지 여러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